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평생은 고생뿐이었는데 70 넘어서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고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기회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상하죠?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대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연년마다 사람의 운이 바뀌는 거죠. 마치 계절처럼요. 어떤 사람은 봄에 꽃을 피우고 어떤 사람은 한여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늦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수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70대 이후에 운이 열리는 사주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젊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같은 일을 해도 남들보다 2배로 힘들고 돈을 벌어도 어디론가 새어나가고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팔자가 그런가 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 그런데요, 사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운은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듯이 이 사람들의 운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70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 재물운이 폭발하는 사주의 특징은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운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만약 지금까지의 인생이 힘들었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희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진짜 재물운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주가 70대 이후에 재물운이 폭발하는 걸까요?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주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3가지 특징이죠.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의 재성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재성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돈을 상징하는 오행입니다. 이게 사주에 약하게 태어났다는 건 태어날 때부터 돈과 인연이 약했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의 젊은 시절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잘 안 모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모으면 어디선가 꼭 사고가 터집니다. 자식이 아프거나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이 안 풀리거나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집도 사고 차도 바꾸는데 이 사람들은 늘 제자리입니다. 본인도 답답하죠. 나는 왜 이럴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60대, 70대가 되면 대운에서 재성이 들어오는 시기가 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막혀있던 물길이 터지듯 재물운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댐이 터지는 것처럼요. 젊었을 때는 기회가 와도 놓쳤는데 이 시기엔 기회를 자연스럽게 잡게 됩니다. 투자를 해도 수익이 나고 사람들이 도와주고 뜻밖의 소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늦게 피는 재물운의 특징입니다. 젊을 때 못 모은 만큼 나이 들어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 사주에 인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성이라는 건 배움, 지식, 사람, 덕을 상징하는 오행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평생을 배우고 사람을 도우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이익보다는 의리를 중시하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손해를 많이 봅니다. 남을 도와주느라 정작 본인은 가난하게 살고 베풀기만 하고 받는 건 없고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언제 돈 모으려고 그래. 좀 이기적으로 살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타고난 성격이 그런 거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귀인 운,
도우문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쌓아온 인덕 때문입니다. 젊어서 남을 도와준 일들, 베풀었던 일들, 좋은 말 한마디 건넨 일들. 이 모든 게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대에 식상운이나 재성운이 들어오면 그동안 쌓아온 인덕이 돈으로 변하는 시기가 옵니다. 멀리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와주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생기고 자식들이 효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인성이 강한 사람들의 만년 재물운입니다. 젊어서 뿌린 씨앗이 늦게라도 열매를 맺는 거죠. 세 번째, 대운이 늦게 금수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금수라는 건 오행에서 금과 수를 말합니다. 금은 지혜와 결단력을, 수는 재물과 기회를 상징하죠. 이 금수 대운이 70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젊은 시절을 보면 대부분 토나 화운에 막혀 있습니다. 토는 무겁고 답답한 에너지고 화는 불안정하고 소모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뭘 해도 막히고 결정을 내려도 불안하고 기회가 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50년, 6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70대에 접어들면서 대운이 금수로 바뀝니다. 그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판단력이 날카로워지고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시기에 재물과 관련된 일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부동산 시세가 오르거나 상속이 생기거나 투자한 게 수익을 내거나 사람들은 이걸 보고 말합니다. 운이 좋네. 하지만 사주를 보는 사람은 압니다. 이건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때가 온 겁니다. 50년 넘게 기다린 시간이 드디어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을 말년 대박 사주라고 부릅니다. 늦게 피지만 확실하게 피는 사주. 그리고 한번 피면 오래가는 사주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힘든 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지금까지가 준비 기간이었고 진짜 수확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평생 노가다 일을 하며 살아온 김영우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우님은 올해 76입니다. 지금은 여유롭게 손자들 용돈도 주고 가끔 여행도 다니시는데요. 불과 4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우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일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8시까지 일하고 몸은 늘 피곤했고 허리는 아팠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죠. 하지만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느라 학비에, 생활비에, 병원비에 저축이라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좀 생기면 어김없이 사고가 터졌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영우님은 평생 모은 2천만 원을 아들에게 줬죠. 아들놈이 사업한다는데 아버지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나. 그렇게 말하며 통장을 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은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죠. 영우님은 그때 60이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영우야, 이제 그만 쉬어. 자식들도 다 컸잖아. 하지만 영우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면 돈이 어디서 나와. 아직 할만해. 그렇게 또 10년을 일했습니다. 70이 되어서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셨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으니까요.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냈고 저축도 없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평생 일만 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네. 아내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보,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괜찮아. 조금만 더 벌어놓으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몸이 망가지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2세 되던 해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아프던 허리가 갑자기 나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에 가도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컨디션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영호님도 신기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호야, 나 기억하나? 한 20년 만이네. 아, 석철이 아니가. 어떻게 된 일이고. 그냥 옛날 생각나서 요즘 뭐하고 지내나 싶어서.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영호야, 혹시 관심 있으면 작은 투자건 하나 같이 해볼래? 위험한 거 아니고 부동산인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 영호님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평생 투자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큰아들 사업 때문에 쓴맛도 봤었고, 하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마음이 끌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 정도면 돼. 부담 갖지 말고. 영호님은 고민 끝에 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지만 영호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괜찮을 것 같아.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들어. 그리고 1년 후 그 부동산 가치가 2배로 올랐습니다.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영호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돈 벌려고 몸 부서지게 일했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돈이 불어난 겁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영호야, 이거 좀 더 해볼래? 나도 이번에 재미 봤거든. 영호님은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 전부를 다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 돈은 35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74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영호님은 평생 모은 돈이 3배 이상을 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영호 씨, 운이 돌았네요. 요즘 재수 좋네. 복권이라도 사봐. 하지만 영호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걸, 뭔가 때가 온 것 같다는 걸.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후로 영호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건강도 계속 좋았고, 작은 기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70년을 고생만 하다가 72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했지만 사주를 보면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영호님의 사주는 젊은 시절 재성이 전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으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72세부터 대운이 경신, 즉 금기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동안 막혀있던 재물운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영호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단지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그리고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다면 70대 이후 재물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영호님처럼 갑자기 투자 기회가 생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재물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신호들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5가지 패턴이죠. 이걸 미리 알아차리면 그 흐름을 더 잘 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 기회가 직접 찾아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젊었을 때는 본인이 기회를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발품 팔고 부탁하고 그래도 문은 잘 열리지 않았죠. 하지만 70대에 재물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기회가 먼저 찾아옵니다. 오래된 친구가 연락을 해서 좋은 제안을 하거나 자식이 부모님께 투자를 권하거나 이웃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거나 마치 세상이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생 먼저 손을 내밀어야 했던 분들이 70 넘어서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뭐 하나 하려면 100번을 물어봐야 했는데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정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닙니다. 대운이 바뀌면서 주변 에너지가 달라진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믿음이 가고 함께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패턴, 건강운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현상입니다. 60대까지는 아프고 힘들었는데 70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몸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주에서 보면 재물운과 건강운은 함께 움직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재물운도 들어올 수 있고 재물운이 들어오려면 몸부터 회복되는 겁니다. 실제로 70대에 재물운이 들어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 직전에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70 넘어서 오히려 60대보다 건강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줄이고 주변에서 다들 신기하다고 할 정도죠.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는데 요즘은 새벽에 눈이 떠지고 그것도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나이 든 거랑 상관없이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대운이 바뀌면서 생명 에너지가 다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건강이 좋아지면 그게 바로 재물운이 들어올 준비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지고 사람을 만나니까 기회가 생기고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 패턴, 멀어졌던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자주 싸우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연락이 끊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게 다 운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이 막히면 사람도 막히고 관계도 막힙니다. 하지만 70대에 재물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하고 멀어졌던 형제자매가 다시 가까워지고 심지어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과도 화해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주에서 보면 재물운은 혼자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물운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인간관계부터 회복되는 겁니다. 20년 동안 말도 안 하던 동생이 갑자기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요. 처음엔 뭔가 일이 있나 싶지만 그냥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같이 일하다가 사이가 틀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70 넘어서 우연히 마주치면 서로 웃으면서 악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의 회복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회가 들어오는 겁니다.
정보도 얻고 도움도 받고 투자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 이 시기에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건 재물운이 곧 들어올 거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패턴, 판단력이 또렷해집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 사람을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늘 불안하고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70대에 재물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그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대부분 맞습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경험이 쌓인 것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대운이 바뀌면서 지혜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금수대운이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전엔 결정을 내리면 항상 후회했던 분들이 70 넘어서는 자신의 선택이 틀린 적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뭔가 감이 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했는데 지금은 딱 봐도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판단력의 향상은 재물운과 직결됩니다.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젊었을 땐 불안해서 못 잡던 기회를 노년에는 침착하게 잡는 겁니다. 다섯 번째 패턴, 손해보던 습관이 사라집니다. 이게 마지막이면서 가장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손해를 봤습니다. 물건을 사도 비싸게 사고, 투자를 해도 잘못 타이밍에 하고, 사람을 믿어도 잘못된 사람을 믿고, 그게 습관처럼 반복됐죠.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또 이러네. 하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0대에 재물운이 들어오면 이 습관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더 이상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손해볼 일을 미리 피하게 됩니다. 이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운이 바뀌면서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평생 남한테 속아 살았던 분들이 70 넘어서는 아무도 속일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이 오는 겁니다. 예전엔 남 좋은 일만 시켰는데 요즘은 자기가 먼저입니다.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늦은 나이에 들어오는 지혜운의 영향입니다. 이 5가지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건 재물운이 곧 들어올 거라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준비하는 사람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 흐름을 타고 더 큰 재물을 얻지만 준비 안 된 사람은 기회가 와도 놓치고 맙니다. 사실 이 신호들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모두가 알아차리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건강이 좋아진 것도, 운동을 해서 그런가 보다, 친구가 연락한 것도, 그냥 생각나서 그런가 보다, 판단이 잘 되는 것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사주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게 다 재물운이 들어오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라는 걸. 그래서 이 신호들을 감지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70대 이후의 재물운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 재물운은 흐름만 타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2배, 3배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방법은 실제로 70대의 재물운을 크게 키운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했던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가짐과 작은 행동의 변화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정리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에게 가장 큰 방해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관계 스트레스입니다.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 늘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재물운을 막습니다.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니까. 하지만 70대는 다릅니다.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참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 시간을 부정적인 사람들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70대의 재물운이 크게 좋아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 시기에 인간관계를 대폭 정리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말을 하던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족이지만 만나면 늘 돈 이야기만 하던 친척과 거리를 뒀습니다. 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만났지만 실제로는 이용만 당하던 지인과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나이 들어서 인정머리 없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걸. 오히려 그동안 내가 나를 너무 함부로 대했다는 걸. 그리고 신기하게도 부정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좋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재물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 나는 늦었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게 70대 재물운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70인데 뭘 더 하겠어. 이미 늦었어. 젊었을 때 하지 못한 건 이제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이 재물운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늦어집니다. 기회가 와도 안 보이고 보여도 안 잡고 잡으려고 해도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늦게 피는 사주는 늦게 열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건 늦은 게 아니라 원래 그 시기에 맞춰진 겁니다. 사과나무는 봄에 꽃이 피지만 감나무는 늦봄에 꽃이 핍니다. 그렇다고 감나무가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감나무의 때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70대에 재물운이 오는 사람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때입니다. 실제로 70대 이후 대박을 친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70이든 75든 80이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잡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투자를 하느냐, 조용히 쉬어라, 위험하다. 하지만 본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내 진짜 기회라는 걸.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나는 늦었어라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재물운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방법, 새로운 배움과 경험을 멈추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배움을 멈춥니다. 이제 배워서 뭐하나?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배우기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게 큰 실수입니다. 특히 사주에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인성이 강한 사람은 배우는 순간 재물운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배움이 곧 재물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그게 투자 기회로 이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게 사업 제안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 그게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70대에 재물운이 좋아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 시기에 새로운 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운 분은 그걸 통해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수익을 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분은 그 지식으로 좋은 매물을 발견하고 투자에 성공했습니다. 건강 관련 강의를 들은 분은 거기서 만난 사람을 통해 사업 기회를 얻었습니다. 배움이 직접적으로 돈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얻게 되는 정보들, 넓어지는 시야. 이 모든 게 재물운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에도 계속 배우고 계속 경험하고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재물운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 기회가 왔을 때 작은 금액이라도 시도하세요. 이게 마지막이면서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70대에 재물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작게라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많아야 500만 원. 이 정도의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담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잃어도 크게 타격이 없는 금액.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되고 그게 다시 불어나서 억대 자산이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큰 금액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려면 최소한 1,00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며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70대 대박 사주들의 공통점은 망설이지 않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담 없는 금액으로, 잃어도 괜찮은 금액으로, 그렇게 작게 시작했지만 대운이 함께하니까 그게 크게 불어난 겁니다. 그리고 한번 성공 경험을 하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확신이 생기니까 조금 더 큰 금액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또 성공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친구가 제안하는 투자권, 자식이 권하는 상품, 이웃이 알려주는 정보. 그걸 처음부터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으로 할 수 있으면 100만 원으로, 50만 원으로 할 수 있으면 50만 원으로. 중요한 건 흐름에 올라타는 겁니다. 대운의 흐름에 올라타기만 하면 작은 금액도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70대 이후 재물운은 저절로 강해집니다. 부정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계속 배우고 경험하며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실제로 이걸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알면서도 안 합니다. 그냥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대운이 열렸을 때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10년 후엔 또 대운이 바뀌고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재물운이 열리는 시기라면 주저하지 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70대 이후 재물운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70대에 운이 들어온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들어오는 재물운은 더 단단하고 더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어서 들어오는 재물운은 쉽게 흩어집니다. 경험이 부족하니까 판단을 잘못하고 사람을 잘못 믿고 충동적으로 쓰고 그렇게 들어온 돈이 금방 나가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70대에 들어오는 재물운은 다릅니다. 평생의 경험이 쌓여 있으니까 신중하게 판단하고 사람을 제대로 보고 합리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온 돈이 오래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0대 이후의 재물운은 진짜 자기를 위한 돈입니다. 젊었을 때는 벌어도 자식 키우느라, 부모 봉양하느라, 집 장만하느라 다 나갔죠. 정작 본인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70대에 들어오는 돈은 온전히 자기 것입니다. 자식들도 다 컸고, 의무도 다 끝났고,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 시기니까요. 그래서 이 시기에 들어오는 재물운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도 가고, 먹고 싶었던 것도 먹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자식들에게 도움도 주고, 그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젊어서 고생했다고 해서 평생 고생하는 건 아닙니다. 사주는 말합니다. 늦게 피는 운은 더 단단하고 오래 간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삶에서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있더라도 그 길 끝에서 늦게라도 꽃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에서 들은 3가지 특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진짜 재물운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사주의 재성이 약하게 태어났거나 인성이 많거나 대운이 금수로 바뀌는 시기라면 지금부터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계속 배우고 경험하며 작은 금액이라도 시도하는 것. 이 4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재물운은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고 준비하는 자세이고 기회를 잡는 용기입니다. 70이든 75든 80이든 여러분의 대운이 열리는 시기라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진짜 재물운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영호님처럼 72세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도 있고 75세에 새로운 기회를 잡아 큰 돈을 번 사람도 있고 80이 넘어서 비로소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었다는 것,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용기 있게 잡았다는 것.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사주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판단력이 날카로워지고 손해보는 일이 줄어들고 이런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건 재물운이 곧 들어올 거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준비하세요. 마음을 열고 기회를 기다리고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잡으세요. 당신의 후반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의 진짜 재물운은 지금부터입니다. 평생 고생한 만큼 이제는 보상받을 시간입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오래 가고 가장 아름답듯이 여러분의 만년 재물운도 가장 단단하고 가장 오래 갈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